이른 아침, 미경은 분식집 주방에서 김밥을 썰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를 지날 때마다 경쾌한 소리가 났지만 미경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죠. 20년 넘게 운영해온 이 작은 가게는 미경에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단골 손님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저녁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익숙한 일상 속에서 미경은 묘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준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이 가정을 함께 지탱해왔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기준의 하루는 언제나 고단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피곤에 지친 눈빛. 그런 남편을 보며 미경은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부부였죠. 아니, 적어도 미경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준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분식집 주방에 들러 오늘 장사 잘 됐어? 하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경이 남겨둔 김밥 한 줄을 집어먹으며 하루 일과를 간단히 나누곤 했죠. 하지만 요즘 기준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어요. 밥상 앞에 마주 앉아도 기준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여보, 오늘 현장은 어땠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기준은 응, 그냥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힘들었던 일, 동료들과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라도 들려줬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조차 사라졌어요. 미경은 남편이 일이 더 힘들어진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궁금했지만 깊이 캐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남편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켜니 기준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죠. 미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미경이 다가가 물었지만 기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기준의 얼굴은 피곤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미경은 남편의 손을 잡아보려 했지만 기준은 자연스럽게 손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쉴게.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미경은 혼자 거실에 남아 텅 빈 소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기준은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간단히 씻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경은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잠들기 전 침대에 나란히 누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미경은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김밥을 만들면서도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불안했어요. 혹시 기준이 자신에게 실망한 걸까요? 아니면 부부 사이가 식어버린 걸까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렇게 서먹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인 영자 씨가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영자 씨는 미경과 나이가 비슷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미경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영자 씨의 물음에 미경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부부 사이의 일은 밖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날 밤 미경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기준은 깊은 잠에 빠진 듯했지만 자세히 보니 숨소리가 불규칙했어요. 혹시 기준도 잠을 못 자는 건 아닐까요? 미경은 남편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넓고 든든했던 그 등이 어느새 조금 야위어 보였어요. 미경은 이불을 끌어올려 기준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속삭였죠. 여보,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우리 부부잖아요. 하지만 기준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처럼 빨래를 하기 위해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기준이 며칠 동안 입었던 작업복들이 빨래 바구니에 쌓여 있었어요. 시멘트 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된 옷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미경은 남편의 고된 일상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말도 없이 지내야 하는 기준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미경은 작업복 주머니를 뒤지며 휴지나 동전 같은 것들을 꺼냈습니다. 세탁기에 그대로 넣으면 고장나기 쉬우니까요. 언제나 하던 익숙한 동작이었죠. 그런데 셔츠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미경은 그것을 꺼내 들었어요.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출입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호텔 카드키였어요. 금색 테두리에 고급스러운 로고가 새겨진 분명히 비싼 호텔의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카드를 뒤집어 보았죠. 그랜드 호텔 강남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남이라고요? 기준이 일하는 건설 현장은 인천 쪽이었어요. 강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었죠.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왜 강남의 호텔에 갔던 걸까요? 미경은 카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회사 일로 갔던 걸까요? 아니면 친구를 만난 걸까요? 하지만 기준은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보통 동네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굳이 강남까지 가서 비싼 호텔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기준의 변화된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것, 표정이 어두워진 것, 집에 들어와도 미경을 피하듯 방으로 들어가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미경의 손길을 자꾸 피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카드키와 연결되는 것만 같았어요. 미경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경은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인데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미경은 카드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여보, 이 카드키는 뭐예요?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기준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어쩌죠? 혹시 정말 회사 일이었는데 자신이 의심한 걸로 오해받으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미경은 카드를 다시 집어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카드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기준이 이 셔츠를 입었던 게 일주일 전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기준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었죠. 새벽 1시가 넘어서였을 거예요. 미경은 그날을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기준이 들어왔을 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유난히 서둘러 씻으러 들어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하고 짧게 말하고는 곧장 화장실로 갔었죠. 미경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기준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요? 그럴 리 없다고 기준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미경은 분식집 문을 열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빨래를 마저 돌리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카드키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자신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경은 카드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당장 남편을 다그쳐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혹시 자신의 오해일 수도 있고 정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기준을 볼 때마다 그 카드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준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미경은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어요. 밥상 앞에 마주 앉은 기준을 보며 미경은 입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여보. 응.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뭐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준은 여전히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좀 그래.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죠. 미경은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나 찾아보려 했지만 기준은 그저 피곤해 보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피곤함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미경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옆에서 잠든 기준을 바라보며 미경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불안을 안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며칠 동안 미경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카드키를 발견한 이후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김밥을 썰다가도 국물을 끓이다가도 손님을 응대하다가도 생각이 그리로 흘러갔죠.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기준의 행동도 여전히 수상했어요.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이 뭘 물어봐도 응, 그래, 아니 같은 짧은 대답뿐이었죠. 예전 같으면 미경 곁에 앉아 텔레비전이라도 함께 보았을 텐데 이제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준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라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미경은 문자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은 평소에 퇴근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이 끝나면 집으로 오는 게 전부였죠.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혹시 오늘 또 어디 들르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오늘은 남편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요. 미경은 서둘러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양해를 구하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 입던 앞치마 대신 어두운 색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기준이 주로 다니는 길목으로 향했죠. 저녁 6시쯤 미경은 기준이 일하는 건설 현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현장 입구를 지켜보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이 불안을 더 이상 혼자 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기준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헬멧을 벗은 모습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기준은 잠시 현장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더니 곧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경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남편의 뒤를 따랐어요. 기준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집으로 올 때 타는 노선이 아니었어요. 미경의 불안이 더욱 커졌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거예요. 미경은 다른 칸에 올라타서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준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지하철은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강남이라니 바로 그 호텔 카드키가 나온 곳이잖아요. 미경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혹시 오늘도 그곳에 가는 걸까요? 강남역에서 내린 기준은 복잡한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미경은 사람들 틈에 섞여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남편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기준은 몇 번 모퉁이를 돌더니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랜드 호텔이었어요.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기준이 정말 이 호텔에 온 거예요. 미경은 건물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준은 호텔 입구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곧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호텔 안까지 따라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야 할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경은 용기를 내어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미경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눅이 들었지만 남편을 찾아야 했어요. 미경은 로비 구석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준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미경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준과 그 여자는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미경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죠. 아니, 꿈이길 바랐습니다. 미경은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그 여자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경은 다시 일어나 뒤를 따랐죠. 호텔 앞에서 기준과 여자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자가 뭔가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서류 봉투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여자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가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 직접 목격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미경은 휴대전화를 꺼내 기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지만 기준은 받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지금 통화 못해. 조금 있다가 집에 갈게. 미경은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기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경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미경을 보고 멈칫했어요. 왜 안 자고 있어?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회사 일로 잠깐. 거짓말 마세요. 나 다 봤어요. 미경이 말하자 기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기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만 남기고 기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준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미경이 뭘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렇게 기준은 미경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기준이 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그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손님이 주문한 메뉴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국물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미경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고 걱정했지만 미경은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미경은 혼자 텅 빈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문을 열고 들어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기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화가 났다가도 슬펐다가도 다시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건설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기준이 출근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무실 직원은 미경의 물음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기준 씨 부인이시군요. 기준 씨는 지금 병가 중이신데요. 네, 병가요?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병가라니요? 기준은 미경에게 아픈 곳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네, 한 달 전쯤부터 병가를 내셨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아, 네, 제가 깜빡했네요. 감사합니다. 미경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그렇다면 기준은 한 달 동안 회사에 나가지 않은 채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가지 않았던 거죠. 미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준은 왜 병가를 냈을까요? 정말 아픈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미경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기준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기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기준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친구들은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기준이가 요즘 연락도 안 되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바빠서 그런가 봐요. 미경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부부 사이의 일은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기준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걱정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외도를 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리다니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기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병가를 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아픈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오후 미경은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에 재료들을 담으며 걷는데 저 앞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어요. 미경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호텔에서 기준과 함께 있던 그 젊은 여자요. 여자는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 같았어요. 목에는 청진기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마트 안에 있는 약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여자를 붙잡고 따져 물어야 할까요? 남편과 무슨 관계인지 물어봐야 할까요? 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미경이 부르자 여자가 돌아보았습니다. 여자는 미경을 처음 보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를 부르신 건가요? 네. 저 혹시 정기준 씨 아세요? 미경의 물음에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조금 놀란 듯 보였어요. 아, 기준 씨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기준의 아내입니다. 미경이 말하자 여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 잠깐 저쪽으로 가시죠. 두 사람은 마트 밖 한적한 벤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실을 듣게 되는 걸까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기준 씨한테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군요. 기준 씨가 사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요. 대체 남편이랑 무슨 관계예요? 그리고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명함을 꺼내 미경에게 건넸어요. 저는 혈액내과 전문의입니다. 기준 씨는 제 환자예요. 환자요? 미경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학병원 혈액내과 전문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네. 기준 씨는 몇 달 전에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서요.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여자는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미경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혈액암이요?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준 씨는 사모님께 말씀드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혼자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여자의 말에 미경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호텔 카드키도 그 비밀스러운 만남도 모두 병 때문이었던 거예요. 외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강남 호텔에서 만난 것도. 네, 그날은 외부에서 진행하는 의료 상담회가 있었어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설명회였습니다. 기준 씨가 참석하셨었죠. 미경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오해했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어요.
기준은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근에는 병원에 안 오셨어요. 연락도 되지 않고요. 사실 저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찾아야 했어요. 어디에 있든 찾아내야 했습니다. 미경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혈액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것도 몇 달 동안 혼자 알아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요. 미경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미안했어요. 집에 도착한 미경은 기준이 쓰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찾아야 했어요. 어디론가 갔을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은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어요. 안에는 각종 의료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검사 결과지, 치료 계획서들이었죠. 미경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달 전 날짜였어요. 그때부터 기준은 이 병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왜 혼자 이 고통을 견뎌야 했을까요? 파일을 더 살펴보니 여러 병원의 상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에 대한 정보, 골수 이식에 대한 자료, 신약 임상시험에 관한 안내문들이 빼곡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절박하게 살 길을 찾았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준의 필체로 적힌 글이었어요. 미경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혼자 해결할 방법을 찾자. 요양병원 알아볼 것. 미경은 메모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었고 말을 아꼈고 결국 집을 떠났던 겁니다. 미경은 눈물을 닦고 다시 파일을 뒤졌습니다. 요양병원 자료가 있을 거예요.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파일 맨 뒤쪽에서 요양병원 안내 책자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소망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휴대전화로 그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어요. 암 환자들을 전문으로 돌보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뛰었어요. 기준이 거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더 있었어요. 미경은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를 열자 보험 증서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를 살펴보니 기준이 자신을 수혜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3달 전에요. 병을 알게 된 직후였죠. 통장에는 기준이 모아둔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미경아, 미안해. 이걸로 분식집 운영 계속하고 편하게 살아.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 너한테 더 잘해줄 걸 그랬다. 미경은 메모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기준은 자신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 모든 걸 정리해둔 거예요. 미경이 혼자 남았을 때를 생각하며 보험에 가입하고 재산을 정리했던 겁니다.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했어요. 미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요양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미경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한참을 달렸어요. 도시를 벗어나니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소망 요양병원은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해 보이는 2층 건물이었어요. 미경은 숨을 고르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기준을 찾는다고 하자 잠시 기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세요. 2층 203호실입니다. 미경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여러 병실을 보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 힘들게 병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03호실 앞에 섰습니다. 미경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기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미경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았어요. 기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피부는 창백했어요. 예전 그 건강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준은 미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힘이 없는지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아, 어떡해?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이렇게 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같이 힘든 거 나누는 게 부부지. 미경은 기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갑고 마른 뼈만 만져졌어요. 미경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웠어. 이 병이 뭔지도 잘 모르고 치료비도 얼마나 드는지 모르고 너한테 부담 주는 게 싫었어. 그냥 조용히 혼자 정리하고 싶었어. 기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보같이. 혼자 정리하면 뭐해요? 나는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미경은 기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기준도 미경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조금 진정한 후 미경이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치료는 받고 있어요? 여기서 통증 관리만 받고 있어. 항암 치료는 포기했어. 나이도 있고 성공률도 낮다고 해서.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기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어. 그냥 편하게 지내라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기준 씨, 담당 선생님이 찾으세요. 급하신 일이래요. 기준과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미경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기준과 함께 의사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무슨 나쁜 소식은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희망적인 이야기일까요? 미경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든 함께 이겨내야 했어요. 미경과 기준은 복도를 지나 의사실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팔을 부축하며 걸었어요. 기준의 발걸음은 느렸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겨우 몇 걸음을 걷는데도 힘들어 보였어요. 미경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던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의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미경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혹시 더 나쁜 소식은 아닐까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기준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학병원 혈액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표적 치료제 임상시험이 승인됐다고 하더군요. 기준 씨의 경우가 임상시험 대상자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답니다. 미경과 기준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새로운 치료제라니요? 미경은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희망이 생긴 걸까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에서도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경우에 효과가 있는 신약이라고 했어요. 최근 해외에서 임상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시험을 시작했답니다. 담당 교수가 기준의 기록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고 조건이 맞는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죠. 미경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걸까요? 의사는 완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임상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기준 같은 케이스에서는 반응률이 70% 이상이었답니다. 기준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희망이 생긴 겁니다. 미경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상시험이라 치료비는 무료지만 대학병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옮겨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치료 과정이 만만치 않다고도 했습니다. 항암제보다 부작용은 적지만 몇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미경은 주저없이 당장 옮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준을 바라보니 남편은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임상시험이라 약값은 무료이고 입원비와 검사비만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크게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래도 기준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여전히 자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미경은 기준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고 해봐야 한다고요. 기준은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자신은 미경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남편이 자신의 짐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같이 이겨내자고 말했어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대학병원에 연락해서 입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어요. 내일 당장 옮길 수 있을 거랍니다. 미경과 기준은 의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거예요. 병실로 돌아온 후 미경은 기준 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손을 잡고 꼭 이겨내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살자고요. 기준은 미경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끙끙 앓고 미경을 의심받게 만들었다고요. 미경은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다 지난 일이라고요. 기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미경에게 짐이 되는 게 무서웠다고, 미경을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무서웠다고요. 미경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바보같이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다고, 이제 뭐든 같이 하자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앞으로 올 시련을 준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기준의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세면도구들이었어요. 기준은 침대에 앉아 분식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미경은 당분간 문을 닫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지금은 남편이 더 중요하니까요. 기준은 그게 생계인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지만 미경은 저축한 돈도 있고 기준이 정리해둔 것도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먼저라고요. 기준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어요. 오전 10시쯤 병원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미경은 기준을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요양병원을 떠나며 기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차가 달리는 동안 미경은 기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 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둘이 함께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 교수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준과 미경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잘 왔다고, 이제부터 책임지고 치료하겠다고, 같이 힘내보자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미경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어요.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미경은 믿었어요. 기준이, 그리고 자신들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미경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병원 입원실은 깨끗했지만 삭막했습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하얀 커튼. 모든 게 하였어요. 미경은 기준이 침대에 누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기준은 힘없이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미경은 곁에 놓인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교수가 간호사들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기준의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했어요. 먼저 일주일 동안 각종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 골수 검사, 유전자 검사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치료 용량을 결정할 거라고 했어요. 미경은 교수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중요한 내용들을 적었어요. 치료 일정, 주의사항, 부작용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기준은 그런 미경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첫 주는 검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가 와서 기준의 피를 뽑았어요. 기준은 점점 야위어 갔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병원과 집으로 가며 남편을 돌봤어요. 새벽에 일어나 죽을 쑤어 보온병에 담아왔고 기준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날랐습니다. 병원 식사는 싱겁고 맛이 없었거든요. 기준은 입맛이 없다고 했지만 미경이 해온 음식은 조금씩 먹었습니다. 미경은 남편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결과가 예상보다 좋다고 말했어요. 임상시험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답니다. 치료 첫날, 미경은 기준 곁을 지켰습니다. 투명한 링거 주머니에 담긴 약물이 천천히 기준의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기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기준은 조금 피곤해하긴 했지만 견딜만 하다고 했어요. 미경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기준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기준은 구역질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토했고 물만 마셔도 속이 뒤집혔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졌습니다. 미경은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는 기준이 열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해열제를 주고 얼음 주머니를 이마에 얹어줬지만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경은 밤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땀에 젖은 이불을 갈아주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어요. 기준은 힘들어하면서도 미경을 걱정했습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간이 침대를 병실에 들여놓고 미경은 그곳에서 잠을 청했어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기준의 상태는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좋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나빠졌고 나빠지는가 싶으면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미경은 매일이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째 되는 날, 김 교수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중간 검사 결과를 들고 온 거였어요. 미경은 긴장한 채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백혈병 세포 수치가 크게 줄었다고요.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관해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미경은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참았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어요. 기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기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질이 줄어들었고 입맛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미경이 해온 죽을 한 그릇 다 먹기도 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2달째 되는 날, 기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도 힘들어했지만 점점 더 멀리 갈 수 있었어요. 미경은 남편을 부축하며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김 교수는 치료가 성공적이라고 말했어요. 완전 관해에 들어갔답니다. 백혈병 세포가 거의 사라졌고 정상 세포들이 다시 자라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더 유지 치료를 받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요. 미경은 교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교수는 환하게 웃으며 기준이 잘 버텨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경이 곁에서 잘 돌봐준 덕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어요. 기준도 미경을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포기했을 거라고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함께 이겨낸 거라고, 둘이서 해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과 기준은 병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기준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해와 의심, 절망과 고통.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어요.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어요. 6달이 흘렀습니다. 기준은 유지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퇴원하게 되었어요. 퇴원날 아침, 미경은 남편이 좋아하는 옷을 챙겨왔습니다. 기준은 병원복을 벗고 오랜만에 평상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야위긴 했지만 예전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마지막 진찰을 하러 왔습니다. 기준의 상태를 확인하고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했어요. 미경과 기준은 교수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교수는 환하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기준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푸른 하늘, 흰 구름, 따뜻한 바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밖에 나와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미경과 기준은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네 풍경이었어요. 분식집이 있는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몇 달 동안 문을 닫아두었던 가게 문을 열었어요. 가게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대로였습니다. 주방 도구들, 냉장고, 테이블과 의자들. 모든 게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경은 가게를 둘러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기준은 의자에 앉아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미경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아내였습니다. 기준은 미경에게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제 내가 도울게. 기준이 말하자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돼요. 천천히 회복해야죠. 괜찮아. 간단한 일은 할 수 있어. 설거지라도 하고 테이블 닦는 것도 하고. 기준의 말에 미경은 웃음을 지었어요. 남편이 분식집 일을 돕겠다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경은 분식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불을 켜고 재료를 준비했어요. 기준은 옆에서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했고 미경의 안색이 좋아졌다며 안심했어요. 미경은 손님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손님 중에는 미경이 힘들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찬을 갖다 주기도 하고 격려의 말을 전해주기도 했었죠. 미경은 그 따뜻함을 잊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기준도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만 일해도 지쳤지만 점점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고 주문도 받았습니다. 손님들은 기준을 보며 반가워했어요.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일상은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시장에 가고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설거지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예전과 비슷한 일상이었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함께 밥을 먹는 것, 나란히 걷는 것, 서로의 손을 잡는 것. 모든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기준은 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미경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함께였잖아요. 같이 이겨낸 거예요. 그래도 너 아니었으면 난 살아날 수 없었을 거야. 포기했을 거고 혼자 어딘가에서 쓸쓸하게 죽었을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 앞으로만 봐요. 미경의 말에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미경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반찬들이었지만 따뜻한 식사였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없이 먹기만 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내일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함께였습니다. 기준이 그릇을 씻으면 미경이 물기를 닦았어요. 작은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미경은 기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준도 미경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요. 오해와 상처, 절망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여보, 사랑해요.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준은 미경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기준도 일어나 나왔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미경과 기준은 그 속을 천천히 걸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어갈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함께 이겨내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눌 거예요. 분식집 문을 열며 미경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함께하기에 행복한 하루가요. 기준도 미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이렇게 다시 이어졌습니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더 깊어진 사랑으로요.